15세기 조선시대 한자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로 인해 백성들의 문맹률은 90%를 넘었고 이는 일상생활과 법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한자 문서를 해석하지 못한 상인들이 당황하며 손해를 보는 모습이 빈번했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현실을 궁궐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그의 모습에서 위대한 리더십이 비춥니다. 세종대왕은 밤새도록 연구실에서 한자 서적들을 뒤적이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는 특히 몽골의 파스파 문자와 일본의 가나 문자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420년 집현전을 설립한 후 그는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만의 문자 창제를 결심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주변에 쌓인 서적들 사이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세종의 모습은 조선 최고의 지성임을 증명합니다. 세종이 새로운 문자 창제를 제안하자 집현전 학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자가 천하의 정자라는 유학자들의 주장과 문자는 신분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보수적 사고가 맞섰죠. 기록에 따르면 특히 최만리 등은 훈민정음이 야만적인 문자라며 반대 상소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군주의 도리라며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학자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의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은 장영실을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시킵니다. 장영실은 인간의 발음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도형화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는 모두 이러한 과학적 접근의 결과물이었죠. 특히 는, 등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두 천재의 협업은 언어학과 과학의 완벽한 결합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실험 도구들은 조선 과학의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1443년 마침내 훈민정음 28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갑골, 설측 등 발음 부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된 이 문자는 당대 최고의 언어학적 성과였죠. 세종실록에는 백성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등 기본 모음은 천지인 삼재 사상을 반영했으며 자음은 오음, 춘츠, 허우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세종의 얼굴에 번진 희색은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반포 소식에 유학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1444년 최만리 등은 훈민정음이 중국을 모욕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문자는 신분을 구분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한글을 암드이라 비하했습니다. 특히 과거 제도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한 반대파의 공작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궁중회의장에서 벌어진 이 논쟁은 조선 사회의 보수성과 세종의 개혁 정신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은 반대를 무릅쓰고 1446년 10월 9일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첫 시범 교육에서 농부가 단 3일 만에 편지를 읽는 기적이 일어났죠. 용비어천가에는 아이들이 놀이처럼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글은 여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당시로선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시골 마을 광장에서 백성들이 한글판을 보며 환희하는 모습은 세종의 민본 사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파가 왕비에게 압력을 넣자 소원왕후는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궁중 여성들에게 먼저 한글을 가르치며 내명부 문자로 정착시켰죠. 내훈 기록에 따르면 왕비는 한글로 편지를 쓰며 적극적으로 보급에 나섰습니다. 특히 세종이 눈병으로 고생할 때는 그가 구술한 내용을 한글로 기록해주기도 했죠. 이처럼 왕비의 지혜로운 지원은 한글 반포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궁중 암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한글 보급을 위해 세종은 금속 활자 인쇄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455년 간행된 용비어천가는 한글로 인쇄된 최초의 문헌 중 하나죠. 당시 인쇄소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수백 부를 찍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갑인자라는 특수 제작 활자는 한글의 곡선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후에 월인천 강지곡 등 한글 문헌 대량 생산의 기반이 되었죠.
인쇄공들이 정성껏 한글 활자를 배열하는 모습은 지식혁명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글 보급 10년 만에 조선의 문맹률은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1450년대 기록에 따르면 시장에선 한글 편지가 오가고 상인들 간 계약서도 한글로 작성되기 시작했죠. 특히 동국정음 같은 한글 발음 사전까지 등장하며 언어 생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한글은 의료 지식 전파에도 기여해 향약 집성방 같은 의서가 널리 읽혔죠. 시장에서 웃으며 한글 문서를 교환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세종이 꿈꾼 배움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며 인류 언어학 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글은 전 세계 8천만 명이 사용하며 찌아찌아족 공식 문자로도 채택되었죠. 국립한글박물관 연구에 따르면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AI 문자 인식률 98%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아래 세종 이야기. 전시관에서는 이 같은 업적을 확인할 수 있죠. 훈민정음 원본과 현대 한글을 비교하는 장면은 600년을 이어온 위대한 지적 유산을 증명합니다.